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 책이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좀 반갑습니다. 이 그 외환 전문역 일종이 저도 이제 증권도 하고 펀드도 하고 이제 패스코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은 이제 70점이지만 이쪽은 이제 60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역분들이 엄청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취준생들도 있는데 이 과목이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외환교육이 이렇게 안 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이제 첫 직장도 이제 외환 딜러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우리 국가가 망한 날이죠. 망한 동시에 저도 실직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 회사가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이 외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스스로 또 몸소 체험하고 잘려보고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금융계에 잘린다는 것은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게 이제 기출 문제로서 내놨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사지선다니까 뭐 찍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카톡방이 있잖아요. 찍으면 된다. 뭐 찍는 것도 실력이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관리실무는 말이죠. 이 관리실무는 이게 반만 나와서 여기서 관리실무를 전체에서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100점 만점이라면요. 그렇지 않으면은 60점 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이 이제 이 관리 실무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법이니까 엄청 어려워.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실무인데 이거는 취준생은 거의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렇다고 현역도 그러면 그러냐? 현역도 힘들어. 자기가 수출입 업무를 하지 않으면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 이게 광범위해서 과락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과락을 면하면은 여기서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서 여기 관리 실무가 되게 중요한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찍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때 찍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환 리스크잖아요. 환 리스크요. 환 리스크가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과락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이게 나는 평소에 산수를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게 눈치껏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파생 상품을 좀 파생 전문 인력 시험을 좀 쉽게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과락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체 점수에서 이게 과락은 하나도 없는데 이 관리에서 이게 법이니까 이게 어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관리 쪽에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이 있는 거 아시죠? 카톡방 들어오시고 또 이제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개별톡으로 저한테 이 점수표를 쫙 보여주면서 이 강사님 제가 어디가 문제입니까? 대개 보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취지를 알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좀 현역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들은 지금 이거를 실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응용도 할 줄 알라 그러면은 이 취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법이 있는가요? 자,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말고 페이지는 이렇게 펴놨지만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꿀팁 좋아하니까 꿀팁. 기본서를 잘 안 보시는데, 물론 방대해서 그래요. 가능한 기본서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기본서를 못 보신다 그러면요, 이거 은행연합회요. 은행연합회. 연합회의 이제 포탈에 이제 치시면은 이게 보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저도 이제 휴대폰을 이게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자료실에 보면은 기타 자료라고 있어요. 기타 자료. 기타 자료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지금 2024년 벌써 또 개정했네. 7월 11일 날 시행하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외국한 거래 업무 취급 지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외국한 거래 업무 취급 지침. 이거 또 개정을 했어. 또 개정을 했어. 이게 7월 11일 날 개정하면은 이거 언제쯤 시험 나옵니까? 2025년 상반기 정도에 시험이 나와요. 취급 지침이 우리 외환관리 실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그 기본서가 여기 취급 지침을 거의 80% 이상은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 뭐 기본서 보기 싫으면 그거라도 보시라는. 그것도 뭐 적지는 않은데 기본서보다는 그래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실을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천년 자원이 없는, 저 우리나라 꼭 이렇게 그래요. 바쁘니까 이렇게 이제 38선이 있으면은 이게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외화가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가는 거를 싫어하는 거지. 그죠? 해외여행 많이 다니니까 여행 수지 적자가 나잖아요. 들어와? 그거는 땡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물론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급등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제가 이 지급등이라 가지고 띄어쓰기를 안 했더니 이 책의 에디터가 과거 얘기입니다. 지급등 이래가지고 이게 띄우는 거야. 이거 틀리는 거야. 이거.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면은 뭐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지급등은 지급과 영수야. 이게 지급과 영수다 말이야. 받는 거, 영수 혹은 수령. 그런데 지급등 그러면 지급이 중요하다. 요거를 규제를 많이 하겠다. 그럼 영수는 그거는 뭐 땡큐니까 규제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등 해가지고 이게 강등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지급등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고유 명사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지급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또 제2의 IMF 지원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이게 그 관계하는 법이 우리 뭡니까? 우리 1권의 외국한 무슨 법이죠? 외국한 무슨 법이에요? 외국한 거래법입니다. 여기는 관리 실무라고 해놓고 거래법이에요. 이 강사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는 외국환 관리법이었어요. 그런데 IMF 위기가 오면서 IMF 그 책임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네 왜 매니지먼트를 하냐? 그래서 망했니? 이러면서 좀 자유화시켜라. 트랜잭션법으로 바꿔라.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을 여러분 1권 관리 실무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아닌 관리지. 외국환 거래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외국한 거래 규정상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한 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국한 거래 규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7, 80년도에는 외화가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우리 국내로 투자를 하면요. 투자를 촉진을 했댔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외화가 많으니까 이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이 외국한 거래법이 아닌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그 정형화돼 있어요. 정형화. 촉진법. 그래, 촉진법. 예. 요게 이제 여러분 교재의 기본서에 보면 뒤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왜냐면은 위에 법하고 아래 법은 다른 법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볼 때 촉진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외무역법이래요. 대외무역법. 이게 뭐예요? 무역이라 그러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달러가 나가면은 뭐가 들어와야 돼? 뭔가 들어와야 되잖아. 뭔가 들어와야 돼. 물건이 되네. goods. 그죠? 물건이 들어오거나 어떤 용역,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외국한 거래법은 말이에요. 이런 대외무역법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은 물건하고 돈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외무역법이 뭐 신용장 관련해가지고, 그런 법들이 우리 외국한 우리가 1종이 아니고 2종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2종. 근데 우리 1종에도 엄청 많아요. 1종에도 대무역법의 개요, 용어, 뭐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외화 획득 및 구매 확인서, 플랜트 수출,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법이 몇 개다? 외국한 거래법, 요게 이제 뭐 거의 한 뭐 90%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번하고 3번인데, 요거 대외무역법은 2종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 지식이야. 근데 1종을 하시는 분들은, 인코텀스가 뭔지, 뭐, FOB가 뭔지, CIF가 뭔지를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1, 2종을 다 같이 보시잖아요. 오전에 1종 시험 보고 오후에 2종 시험을 보는데, 이 대무역법도 있고 하니까 2종은 또 이것도 장난이 아니야. 사실 1종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취준생들한테 가산점을 주잖아요. 왜? 들어와서 합격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또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법을 금융감독원에서 2000년도에 초반에 이 시험을 따라고 독려를 하는 공문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뭔가 돈이 많이 흘러나가는 거야.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실무자가 실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요새 어떻습니까? 은행에 명태가 많다 보니까 뭐 차장님, 지점장님, 짬밥 많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 다 퇴직을 하니까 이 갓 들어오신 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 일이 교과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과서대로 딱 되면 얼마나 좋아. 안 된단 말이에요. 응용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거를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된다. 이 법을 만든 이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여기 지금 제가 이 학습하는 방법을 이거 막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규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 책을 이렇게 보면요. 크게 어떻습니까? 아까 말하는 1번에 이 지급등이 있죠. 지급등이 있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해외여행 경비를 뭐 지급하는데, 또 그 외국인이 뭐 해외로 놀러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뭐 그 제외 우리 동포들이 우리 돈을 빼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해외 이주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요새 또 해외 이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은 해외 이주는요, 집 팔고 놈 팔고 다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 허락도 안 했어. 가려면 네 몸만 가. 근데 지금은요, 몽땅 다 들고 갈 수가 있어요. 한도가 없어. 그마침 본인은 행복한지 모르지만 엄청난 국부 유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급 등에서 우리가 해외 이주비 지급하는 거, 이게 시험에 꼭 나온단 말이에요. 제외 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이게 뭐야 이거. 돈 나가는 얘기밖에 없다. 돈. 뭐 들어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외화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지급 등. 이거 띄우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기본수도 한번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등을 붙여놨습니다. 이 고유명사입니다. 지급 등의 방법. 여기서도 시험이 또 나오니까 이게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 나가는 거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과 수출을 하는데 수출은 뭐 큰 문제 없어.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을 하면서 돈이 나가는 거는 이거 좀 이게 현찰박치기로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데 이게 현찰박치기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또 많아요. 되게 외상 같은 게 있잖아요. 외상. 그죠? 외상인데 외상값을 물건을 수출해 놓고 외상은 한 10년 후에 받는다? 그건 안 돼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있어. 국내에서는. 근데 외화는 국가가 완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 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 그래요. 내 돈. 여러분 원하는 내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외화로 바뀌는 순간은요. 수출을 해서 외화로 바뀌는 순간 이 돈은 누구 돈이다?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 왜 국가 돈? 국가가 너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야. 맡겨놓은 거다. 맡겨놓은 거야.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에요. 이게 그런 이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급 등의 방법에서 이게 뭐 현찰 주는 수도 있고 외상을 주는데 돈을 또 금방 안 받으면 또 이상하잖아. 그럼 뭔가 이게 해외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딴 데 쓰는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상계를 한다. 이 상계 시험 되게 잘 나와요. 예? 상계 시험 되게 잘 나옵니다. 이 강사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짬밥이 있다 보니까 감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계 보면 이 상호 이 계산 상호 계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식당에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뭡니까? 외상 달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하잖아요. 그런 게 상호 계정이에요. 무역거래도 그렇지. 저쪽 외국인하고 수출입을 하면서 할 때마다 이게 송금하고 받고 이러면은 은행 좋은 일만 시키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퉁치고 우리가 한 달, 두 달 만에 우리가 주고받자. 그게. 근데 요것도 이제 과연 퉁을 친 건지 안 친 건지 국가가 알고 싶은 거예요. 수출을 해놓고 달러가 안 들어오면요. 그거는 외화 도피입니다. 도피. 외화 도피를 지금 막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 등에서 지급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3자 지급.
제3자 지급. 돈을 보내는데 물건은 쟤한테 사놓고 돈은 저쪽으로 보내. 그런 경우 있겠죠. 뭐 국내에서야 뭐 회사에서 이렇게 뭐를 샀는데 야, 그 돈 우리 금융투자업체도 그러면 안 되죠. 고객한테 돈을 받을 때는 은행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고객님 제 구좌로 넣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3자 지급. 그러니까 지급 등이야, 지급 등. 그럼 받는 거는 내가 수출을 했어. 근데 그 수입을 한 애가 돈을 안 주고 그 다른 사람이 주네. 그래? 뭐 나야 뭐 국부 유출이 아니니까 요건 또 규제를 안 해. 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시험 엄청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개를 얘기했나?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통하지 이것도 거의 약방의 감초야 그냥.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이야. 우리 모든 거래를 은행으로 통해야만이 나중에 에비던스, 증빙이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어디 가면은 물건 사면 현찰로 하면은 뭐 깎아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리거든요. 이게 세금 포탈라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무역 거래는 은행을 통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역 거래는요. 송금할 때는 은행을 통해야 됩니다. 은행뿐만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야 돼. 그런데 뭐 사장님이 007 가방에다가 돈을 외화를 가득 넣고 이렇게 끌고 휴대 반출이죠. 휴대 반출. 그리고 인천공항을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인천공항에서 이제 다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왜 네가 송금을 안 하고 이렇게 007 가방에 넣어가냐. 이유를 좀 얘기해 봐. 그쪽에서요. 거기 뭐 워낙 나라가 좀 후져가지고 은행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사오려고 그러는데 뭔데 이 커피 뭐 엄청 아프리카 모 국가에서 엄청난 이 커피 뭐 원두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오려고 그런다. 수출 거래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이 고객이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런 거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그 원두 커피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뭐 수입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배로 올 수 있겠죠. 그죠? 뭐 세관을 통해 가지고. 근데 돈을 들고 나갈 때는 수출이 아닙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현찰 들고 오면, 땡큐, 너 돈 들고 왔구나. 그죠?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런 거래가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게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거래 빼고, 나머지는 이게 다 은행을 통한단 말이에요. 은행을 통해. 근데 이상한 거래야.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 등의 방법이 변칙적으로 일어나면은 뭐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돼. 한국은행에 야, 이거 왜 이런 거래를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 등의 방법. 여기서 이제 시험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지급 수단 등의 방법. 이것도 또 한 문제가 나와요. 많이 나오지도 않아. 이게 뭐냐 그러면요. 지급 수단 등의 수출, 지급.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외화의 지급 수단이 뭐냐? 현찰만 지급 수단이냐? 아니다 말이에요. 현찰 아니고도 많잖아요.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 이거는 돈을 수출입한다. 무슨 말이에요? 돈을 이렇게 휴대해서 나가면은 수출이야. 돈을 이렇게 탁 넣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입이야. 휴대 반입, 그죠? 휴대 반출, 이런 말을 써요. 반입, 반출이라는 말도 씁니다. 수출, 수입하고 비슷한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가 이게 한때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때 이게 이산가족이 여기 이산가족, 북한의 이산가족이 만날 때 누가 잘 살아요? 우리가 잘 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이거 가지고 가서 불쌍하니까 이거 빵 사 먹으라고, 이 공산국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니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물건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죠? 우리 개성공단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국가 간의 수출입입니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나라하고 이 나라는 다르니까 수출입이 맞는데 우리는 한 동포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뭐야, 무슨 수출이야. 우리가 가지고 오면은 반입이고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반출이야. 이런 아주 그 재미있는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입이나 반출이나 이종 공부하시면은 저런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뭐 뭘 들고 나갈 수 있느냐, 뭘 들고 들어올 때는 뭘 신고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이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관계되는 건데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자본거래요. 자본거래인데 자본거래요. 자본거래. 우리가 이 자본거래라 그러면요, 이 돈의 거래거든요. 이게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커. 우리가 수출입 거래는요, 아무리 금액이 커도 주고 받으니까 이게 마찬가지잖아. 국부의 유출은 아니잖아요. 수출하고 돈 들어왔어. 그렇죠? 수출하고. 수입하고 돈 나갔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본 거래는요, 일방적으로만 일어나는 거야.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국부가 유출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투자를 실패하면은 이게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잖아요. 해외 직접 투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거래에서 해외 직접 투자는 어마무시무시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따로 규제를 하고 시험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뭐 배당금으로 들어온다니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 이게 이 반도체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여기 공장 져가지고 우치될 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본거래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은 뭐 예금거래, 해외 예금한다, 달러를 예금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외국하고요, 돈을 뭐 빌리고 빌려주는 거. 우리 개인이나 법인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증권을 발행한다. 돈 빌리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증권을 발행한다. 이게 3권 환 리스크에 보면은 아리랑 본드라고 나옵니다. 외국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통화 수합을 해서 달러를 들고 나간다. 이럴 때 원화로 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거를 통화 수합을 해서 달러를 가져간다. 이때 원화 표시 채권을 뭐라고 하느냐? 아리랑 본드라고 한다. 이 3권의 수합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증권의 발행, 그리고 이제 증권의 취득.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서 밤 10시, 11시, 무슨 뭐 썸머타임도 있고 하니까 뭐 10시 반이나 11시 반에 테슬라를 산다. 엔비디아를 산다. 이런 것들이 증권의 취득이죠. 취득. 이거는 우리 국내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면은 신고 예외다. 뭐 신고하신 적 없죠? 밤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다르게 취득을 하면은 이 그 신고 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거래가 있습니다. 해외랑 파생상품 거래하는 거요. 뭐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뭐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이건 뭐 100%지 뭐. 우리 내국인이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산다. 이것도 해외 직접 투자 못지않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부동산이 뭐 100불, 200불 합니까? 이게 뭐 우리 돈으로 보면은 뭐 10억, 20억이라는 뭐 그런 돈인데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하고요.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우리나라 수입차 되게 좋아하니까 BMW 한국 지사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 지사. 또 우리나라 또 해외에 가서 또 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근데 지사 만들고 뭐 하는데 문제는 국부 유출을 보는 거예요. 수입차 대리점이 국내에 오면은 정당하게 차를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나가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은행을 지정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여러 가지 이거 뭐 증권 거래다, 뭐 돈을 빌린다, 빌려준다, 증권을 이게 뭐 취득한다, 발행한다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거래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다. 기타 자본거래. 기타 자본거래. 이거는 제가 이 앞에 말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 우리가 이게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별 거래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기타 자본거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타 자본거래.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은 기타 자본거래를 보고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 기타 자본거래는요, 이게 뭔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기타 해놨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뭐 이게 신고 예외, 외국한 은행의 신고, 뭐 기재부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타. 근데 기타 등등 거는 우리가 좀 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어렵기 때문에 좀 변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면 때려 맞추는 게 답이 한국은행이 거의 많아요. 한국에. 이게 답도 이제 한국은행이거든.